안녕하세요. 도대체 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일까? EBS 여름방학 대비 학습 전략 설명회, 특히 이 통합과학의 완벽한 로드맵을 함께 오늘 그려볼 저는요, EBS에서 여러분과 함께 통합과학 공부하고 있는 김청혜입니다. 여러분, 이 통합과학 뭔가 많이 바뀌었다. 우리 정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대비를 하라는 것일까? 지금 내 학년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세밀하고 정교한 그런 학습 방법을,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조금 막막한 마음이 드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막막한 마음 그대로 두지 말자. 우리 함께 좀 치열하게 고민하고 함께 계획을 세워보자. 라고 해서 지금 이 시간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요. 그럼 도대체 우리 이런 정말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거, 2028 수능 어떻게 달라졌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것부터 정확히 알고 시작하시면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계획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는지부터 우리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수능 체제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과학 탐구라고 하면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런 선택 과목이 있었거든요. 이 선택 과목 전면 폐지가 되었고 이제 수능을 치른다라고 하면 모든 수험생들이 이 통합과학을 모두 응시하고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편의 핵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거시적 목표 아래 이러한 시험, 이 수능 체제가 변화가 됐다. 라고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요, 특정 과목, 거기를 선택하면 굉장히 깊이 있는 파고드는 그 학습법이었다면 이제 변화된 지금 현재에서는요, 다양한 과학 분야, 그걸 관통하고 있는 핵심 아이디어, 이 흐름을 누가 잡아서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 간의 벽을 허무는 거,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은 우리가요, 여기에 집중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거치고 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길러야 하는 역량은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는 결국 이 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필수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디에서 출제가 되는 것인가? 우리는 출제 범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우리가 2022 개정교육과정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가 출제 범위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각각을 보다 보면 여러분 이미 공부를 혹시 해봤다면 분명히 여러분 어려워하는 그 개념들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댓글을 보니까 운동량, 충격량 이런 거 너무 어려웠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좋은 전략이 있다면 분명히 그 좋은 전략이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새롭게 추가된 그 영역들도 한번 짚어보고 갈 건데요. 통합과학 1에서는 1단원, 과학의 기초, 통합과학 2에서는 3단원이 되는 거죠. 과학과 미래사회, 이것이 신설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1단원에선 내가 과학, 이 도구, 해석하는 과학적, 언어적 이 도구를 가지고 이 통합과학 1, 2를 공부하면서 그 도구적 언어를 가지고 내가 해석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출제 방향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고요. 과학과 미래사회, 이 단원이 왜 들어왔습니까? 융합적 문제 해결력, 실생활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걸 정말 문항 안에서 내가 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의도구나. 그런 파악을,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항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시험은요, 40분으로 보게 되고 전체 점수는 50점입니다. 그래서 기존 20문항이었으면 25문항으로 문항이 조금 늘었거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1.5점이 8문항, 그리고 2점이 9문항, 2.5점이 8문항입니다. 조금 늘어난 이 문항수만큼 다양한 개념과 그리고 융합적 상황을 묻는 매우 촘촘하고 세밀한 평가가 진행되겠다라고 여러분들 먼저 예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름방학이 왜 수능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는 중요한 시간인가? 그거 우리 같이 한번 좀 합의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2028 수능이요, 완전히 좀 변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에 이제 여러분들 이 수능이 어떻게 치러지게 되는지를 체화시켜야 하는 골든타임으로 여름방학을 살펴봐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기존 학습법대로 그냥 내가 계속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방법에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별 단원, 개별 개념들을 공부하고 필요한 부분들 암기하고 다소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지식들을 학습하는 학습법을 계속 유지했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는요, 완벽한 대비는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수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수능을 위해서는 여러분 학습 방법을 조금 수정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것에 여러분이 그 학습 방향을 정할 때 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이 예시문항 분석을요, 철저하게 하면서 출제자가 과연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이 수능의 코드를 직접 깨우는 시간, 이 여름방학에 가져주셔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좀 정리하고 갈 것은요, 이 예시문항 쉽다, 어렵다, 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쉬운 난도로 예시문항이 나왔지만 이 예시문항을 토대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요, 고1, 고2 여러분 각각의 학습 시기에 맞춰서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는 지금 고1 여름방학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실 때가 아닙니다. 뭐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 쓰셔야 되냐면 흔들리지 않는 개념, 그 뼈대를 구축하는데 여러분의 여름방학 시간을 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급할 수 있거든요. 나 빨리 문제 푸는 스킬들, 여러분 살짝 공부하고 나니까 지금 질문에도요, 역학적 시스템 이거 너무 어려워요. 문제집 다양한 문제 풀면 될까요? 문항 푸는 스킬 빨리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정확한 진단이 너무나 필요한 게요,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많은 문항을 풀고 스킬을 익히고 하면요, 여러분 수능형 기출 문제로 직행하게 되는 그때 여러분 오히려 학습 방법, 전략, 시간 이런 것들이 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고1이다 라고 한다면 최우선의 목표를 무엇으로 잡으셔야 되냐면 각 단원의 핵심 아이디어 있습니다. 통합과학은 흐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 흐름을 잡는데 여러분들 그 거대한 뼈대를 맞추는데 에너지들을 많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스킬보다는 개념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거, 꼼꼼하게 개념 1회독을 완주하는 것에 여러분 목표를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고1이라고 하면 이 학습 전략을요, 크게 두 개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나는요, 단원 간의 여러분 개념,
연결고리를 파악하시는 거거든요. 계속 우리 통합형 문항, 융합형 문항 이런 이야기 합니다. 물론 각각의 개념의 탄탄한 이해가 필요한 건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대비하게 될 때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2단원 공부합니다. 그러면 저 빅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한 점이었는데 이게 대폭발을 통해서 가벼운 입자를 만들고 조금 더 무거운 입자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 그런 입자들 우리가 총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주기율표 공부하게 되고요. 이런 원소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얘네들이 결합을 하더라. 그럼 그렇게 해서 결합한 이 물질들이 그럼 이 태양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와 같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 전체적인 역사의 일부분이구나. 이걸 파악하는 게 통합과학의 핵심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개념을 파악하는데 에너지 너무너무 잘 쓰시는데 자꾸 놓치는 부분이 우리 교과서의 탐구거든요. 탐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탐구형 문항들이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바뀐 수능에서도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건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데이터를 어떻게 변환할 겁니까? 이걸 계속 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1차적으로는 교과서 탐구를 완벽하게 숙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어떤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지 이게 어떤 결과고 이 결과를 해석하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 꼭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교과서 탐구 활동을 통해서 탄탄하게 여러분 기본기를 다져주시면 그것이 곧 2028 수능 만점을 향한 가장 확실한 수능 베이스 캠프가 될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고1이 아니에요. 그럼 고2에는 도대체 저는 어떤 원칙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고2다. 그럼 이제 여러분 본격적인 수능 레이스가 시작이 됐구나. 빨리 수능 모드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시작이 올 여름방학이 될 거고요. 그럼 내신 대비를 통해서 여러분 개념은 한 번 이상 접한 상태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실전형 수능 두뇌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걸 여러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는 실행하는 시간만이 남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 개념을 복습하는 것, 개념을 잘 아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개념만 단순히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것을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따라서 우리 고2의 최우선의 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이 예시문항이 있습니다. 예시문항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승부를 가르는 굉장히 핵심적인 키가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질문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너무 훌륭한 질문이거든요. 도대체 예시문항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예시문항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 수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 정보도 주지 않고 준비하세요. 그렇게 무책임한 게 아니거든요. 2024년도, 2025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예시문항을 12문항, 25문항 공개를 했습니다. 이 문항을요. 정말 완벽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저 풀어보니까 안 어렵던데요? 그거 저 그냥 다 풀 수 있던데요?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었어요. 이 문항은요, 난도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항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난도에 어떤 그걸 준 것이 아니라 이 문항을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원 예시문항 이걸 출제자의 시선으로 집요하게 좀 뜯어보고 그리고 출제 코드를 읽어보내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여기에 여름방학 시간을
다 쓰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 고2면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 5가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5가지 뽑아왔거든요. 일단 단원을 넘나드는 꼬리물기형 융합형 문제라고 하는 유형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중학교 개념의 소재와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조건조합형 추론 이거 과학탐구에서 늘 자주 등장하는 문항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중탐구 이게 우리가 기존에는 잘 등장하지 않았던 형태거든요. 마지막 수리적 추론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도 이렇게 살짝 분위기만 한번 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 대비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우리는 좀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게 단원을 넘나드는 꼬리물기형 융합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가지고 온 문항 한번 보실게요.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설명이래요. 이거 규산염 4면체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쭉 읽어보시면 어때요? 갑자기 여기에 규소라고 하는 그 소재를 물고 들어가면서 여기 특정 불순물을 첨가했습니다. 도핑했습니다.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켰습니다. 결국 반도체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걸 우리한테 예시로 줬지만 여러분은 더 가야죠. 그럼 여기 규소가 등장하네. 주기율표상의 위치가 어디지? 산소가 등장하네. 주기율표상의 위치가 어디지? 얘네는 어떤 결합을 하는 거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들 개념을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항을 봤다면 여러분의 학습 전략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개별 단원을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우주 초기의 원소부터 현재의 우리가 지금 반도체 얘기하고 있는 첨단 소재까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그 스스로 개념 뼈대를 엮어보려고 하는 그 훈련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되셨죠? 공부하다 보면 나 이 정도의 개념이 다 마스터된 건가? 지금 질문에도요. 선생님 이거 개념 내가 마스터했는지 어떻게 아나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새로운 유형의 문항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내가 처음 보는 유형의 문항을 풀었을 때도 개념 간 연결이 되기 시작했다? 그럼 내가 1차적으로 개념 이해는 끝났구나. 다만 개념 이해가 끝났다고 해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문항이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 유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중학교 개념의 소재와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어떤 문항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바로 예시문항 2차의 6번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요. 우리 새로 바뀐 이 수능에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데이터 처리, 데이터 변환 이 문항이에요. 기능을 묻는 문항이거든요. 기능을 물을 거니까 이 컨텐츠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컨텐츠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익숙한 거? 우리는 나선형 교육과정, 중학교 과정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전제로 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개념이 소재로 등장하고 있는 걸 보셔야 되죠. 상대 습도, 기온, 기압 이들의 관계가요. 통합과학에서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 얼마든지 내가 배웠던 그 자료들이 소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내가 그 부분들이 공백이 느껴질 때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메워두는 그 보완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지금 질문 하나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이 중학교 과정 다 복습을 해야 되나요?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앞부분에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 중학교의 개념을 개념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도 소재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능, 통합과학에서 말하는 기능을 묻는 것에 여기에 소재로 등장하니까 내가 일단 기본적인 그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 문항을 풀어가는데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겠죠? 그때 나올 때마다 내가 혹시 좀 낯선 용어였다면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 개념을 메꾸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세 번째도 한번 볼게요. 조건조합형 추론. 이거는요. 여러분 개념을 알고 있더라도 안 풀리는 문항이 있습니다. 어떤 예시 문항인지 볼게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껍질수, 원자가 전자수.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율로 이렇게 등장하면서 XYG
무엇인지 특정해라 라고 하기 시작하면요. 얘네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한테는요. 이걸 맞추는데 좀 시간을 오래 걸리게 하면서 시험 전체의 변별을 유도하는 문항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공부 방법을 정해야 되냐면 단순 암기로 해결이 안 됩니다. 주어진 조건을 빠르게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넣은 다음에 1대1로 빠르게 연결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시간을 단축하면서 정확하게 문항을 풀어내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한 문항만 출제됐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1번 문항에도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비율을 많이 줄 거예요. 비율을 주고 상대값입니다. 그러면서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자연히 그 문항이 당연히 난도가 올라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건조합형 추론 문항도 내가 많이 경험해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바로 앞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중탐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는요 우리가 탐구활동 하나면 그 탐구활동 하나와 관련된 문항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윗부분이라고 하는 코돈 그리고 밑에 있는 효소라고 하는 게 별도로 출제가 되었겠지만 지금은요 두 개의 탐구가 이어서 출제된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보면서 여러분 독립된 탐구활동이 합쳐져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그렇게 결합됐을 때도 조작 변인, 통제 변인 정확하게 설정하고 가설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는가. 그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 평가원 예시 문항은 이 문항 풀 수 있어요? 이렇게 낸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이런 포맷으로 갈 겁니다. 라고 하는 안내서 같은 거였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한번 볼게요. 요 문항을 보고 고난도 문항 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거 중화반응 문항입니다. 그래서 산염기 이런 중화반응 문항이 지금 보시면 최고 온도 그리고 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수의 비율을 우리한테 주면서 추론하는 문항을 냈거든요. 이런 문항 보시면 기존 수능에서도요. 고난도를 담당하던 파트예요. 그게 통합과학에서도 난도가 조금 있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난도 있는 문항에선 어떤 자료들을 내가 얘를 사용해가지고 결국 수리적 추론이라고 하는 걸 넣어서 답을 낼 수 있는지 그런 연습까지를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여러분들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시 문항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그냥 이거 1회분의 모의고사로 내가 그냥 풀어보고 소비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소비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이런 문항이 학생들이 수험생분들이 어떻게 이해할까? 이런 문항을 냈을 때 어떤 반응일까? 이걸 풀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을 문항 하나하나에 넣으면서 우리 이 방향으로 갑니다 라고 제시했던 예시 문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그 발문이면 발문 그리고 보기선지면 보기선지 어떤 소재를 다뤘는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묻고 있는 것인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예시 문항이었거든요. 꼼꼼하게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 나니까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여름방학에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라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고1, 고2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고1로 내가 여름방학 대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통합과학 1을 공부한 상태고 통합과학 2는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목표는요. 통합과학 1 복습과 통합과학 2 예습이 되겠죠. 그게 완벽한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을 도와줄 우리 EBS의 정말 많은 강좌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온 강좌는요. 일단 여러분 통합과학 1 복습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개념은 한번 공부했잖아요. 그럼 다양한 난도, 다양한 유형의 문항이 있는 우리 문항편, 개념 완성 문항편 있거든요. 이걸로 여러분 주어진 문항 계속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복습해 주실 거고 동시에 우리 예습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EBS의 50일 통합과학2가 있습니다. 방학에 여러분들이 통합과학2는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구나 전반적으로 훑어보기에 너무나 좋은 강좌거든요. 이거 보면서 나 2학기에 이런 거 공부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의 로드맵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는요. 바로 통합과학2 우리 개념 완성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2학기가 시작되면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1이 아니라 고2예요. 그럼 제가 앞에서도 이제는 여러분 수능 모드가 켜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시문항 중요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일단 내가 이 수능이라고 하는 문항이 어떤 건가 여러분 그 수능 문항에 이제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도와주려고 우리가 이 수능 스타트라고 하는 강좌, 교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풀어보시면서 이런 문항을 우리가 수능형 문항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 감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월에 되면 너무나 강조했던 이 예시문항 분석, 수능 전 반드시 이건 알고 가야 합니다. 7월에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방향성 완전히 탑재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개념부터 시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분명히 여러분 그 단계를 성실하게 밟아주시면요. 이 수능 뭔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분명 드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연하게 느끼고 불안해하고 이제 그런 거 좀 보내주시고 나 할 수 있다. 나를 도와줄 강좌가 이렇게 많다. 우리 EBS 선생님들이요. 이미 예시문항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먹고 그냥 들어와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도대체 이 뜨거운 여름 우리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함께 시작을 했거든요. 바로 이 통합과학의 완벽한 큰 그림. 우리는요, 이거 완성하러 계속 함께 달리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 퍼즐 맞추는 것에요. 그 첫 번째 조각 있죠. 그 첫 번째 조각이 바로 여러분 올 여름 여러분들이 흘리게 되는 묵묵한 땀 한 방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5가지 유형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질문이요. 이런 5가지 유형과 관련해서 각 유형별로 문제들을 분류하여 풀 수 있는 문제집 같은 것도 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수능 전 반드시 이것은 알고 갑시다. 그러면서 예시문항 분석을 했다고 했어요. 예시문항 딱 띄워놓고요. 이 문항은요. 이런 방향으로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개념 정리하고 이런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기출도 한번 봅시다. 그렇게 준비해가지고요. 곧 여러분께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함께 공부할 그 마음만 잘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많이 바뀐다 라고 얘기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 변화는 나에게는 기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요 끝까지 응원하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시간 열심히 달리기를 마음 먹으시면서 지금까지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통합과학 공부하고 있는 EBS 강사 김청혜였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